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해당 영상은 이제 오늘 저는 오늘 사실 시장 우량주들이 그냥 이제 뭐 조금 수급 들어올 수도 있지 정도까지는 생각을 했는데, 와, 이게 이렇게 그냥 오늘 기관 애인이 주도해서 끌어올렸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까지 좀 끌어올릴 줄은 사실 좀 뭐 오전 10시, 11시 이때 보기는 했는데, 보면서도 좀 긴가민가 하긴 했어요. 이거 맞아? 근데 이제 뭐 시장이 달라진 걸 수도 있고, 관련해가지고 대주주 매도일에 왜 원래 어떤 식으로 갖다 시장이 좀 밋밋했는지 그런 거랑, 오늘 좀 수급들, 그리고 최근 코스닥 코스피 시황 수급이 상당히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폭넓게 좀 얘기하는 영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시황 얘기일 수도 있고, 자, 일단은 조금 달라진 뭐 대주주 매도일 요거부터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원래 대주주 매도일이 제 기억으로는 그래도 한 최근 저도 그 매매를 한 지 한 4년? 4년, 5년 정도는 됐거든요. 한 15년, 16년? 그때부터는 했던 것 같아요. 관련해가지고 이제 보통 대주주 매도일 세금 때리는 그 확정되는 날 해가지고 대주주 매도일이라고 그냥 칭할게요. 그래서 이날 움직임이 어땠냐면은, 우량주들의, 특히 우량주들은 세력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식 처음 하거나 하면은 뭐 300만원, 500만원, 뭐 1000만원,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죠. 뭐 한 1000, 5000, 뭐 이 정도. 근데 이제 우량주들은 좀 얘기가 달라집니다. 좀 시총 있는 그런 종목들로 넘어갔을 때는 보통 금액들을 좀 꽤 크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그냥 배당 받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삼성 같은 경우 뭐 배당 회사 쫓아다니시는 분들도 있죠. 그래가지고 그 주식이라는 게 시장이 내 생각 이상으로 돈 많은 사람들이 진짜 많습니다. 진짜 많아요. 생각 이상으로. 딱 그냥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딱 서울에서 한 바퀴 둘러봤을 때 이 수많은 건물 중에 왜 내 건물은 하나도 없나? 그거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주식 시장에서, 이 넓은 시장에서 정말 돈 많은 사람 정말 많다라는 거를 느낄 수 있어가지고 항상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데, 대주주 매도일 보통 우량주들 이제 들고 계신 분들이 뭐 막 1억, 2억 이런 느낌으로 하다 그냥 주식 단타 치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5억, 10억, 막 20억, 30억, 뭐 50억 이렇게 때려 박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분들이 세금을 맞으면은 당연히 크겠죠. 내가 오늘 하루 팔고 내일 사가지고 그 세금을 피할 수 있다면은 상식적으로 오늘 다 팔고 내일 혹은 며칠 동안 천천히 모아가는 게 가장 상책이에요. 근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트레이딩을 하는, 사고팔고 이런 거를 하는 분들이 아니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냐면은, 야, 오늘 매도일이야? 뭐 이 전부터 파시는 분들도 있는데, 결국에는 뭐 혹시라도 주가 뭐 상승할 수도 있지 않나, 혹은 이제 막 머리 쓴 거 귀찮으니까, 그래서 대주주 매도일 이것만 알으셔가지고 28일이야? 그러면은 오늘 물량 다 팔고 장 열리면 내일 다시 사야겠네, 이렇게 매매하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대주주 매도일날 우량주들에서 그냥 큰 손이라고 칠할게요. 큰 금액 갖고 투자하시던, 어떻게 보면 이제 같이 투자할 수도 있고, 좀 그러니까 주식 우리처럼 좀 트레이딩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넣어놓고 있던 분들. 그래가지고 그런 자산 증식도, 뭐 투자라는 게 자산 증식에 대해서 당연히 열망이 있어서 하는 거긴 한데, 그런 분들은 자산 증식 개념보다는 애초에 트레이딩을 안 하니까 그냥 배당이나 그냥 좀 안전성을 엄청 추구하시는, 그러니까 우량주에 넣는 거고 시총 좀 있는 종목들에 넣는 거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이런 날이 되면은 그냥 우르르 쏟아냅니다. 뭐 어차피 주식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도 아니어서 막 매도 1호가 이런 곳에다가 막 걸고 좀 물량 팔린 다음에 또 밑으로 내려가면은 또 따라서 매도 걸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팔아요. 그냥 뭐 한 10억 있으면은 한 1억씩 그냥 턱턱, 아니면 그냥 10억 시장가로 때리는 케이스도 있고, 우량주니까 또 호가가 받쳐줘요, 저런 종목들은. 그래가지고 그렇게 쏟아내면은, 플러스로 원래 작년까지 움직임이 뭐였냐면은 외국인 기관 포지션이 중요한 거거든요. 결국에는 지수가 밀리냐 아니면 올리냐, 지수를 미냐 올리냐는 결국 외국인 기관이에요. 개인이 뭐 영향을 없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당연히 지수에 대해서 영향력이 압도적으로 높은 애들은 얘네들입니다. 얘네들 외국인 기관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평상시 작년까지 이제 대부분은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쏟아내는 걸 받는 걸 그냥 시장가로 매수하면서 막 좀 탁탁 사는 느낌이 아니라 밑에다가 걸고 사지면 또 밑에 걸고 이런 식으로, 즉 주식은 시장가로 매수를 해야지 주가가 올라가고 시장가로 매도를 해야지 내려가죠. 정말 기본적인 이치예요. 정말 기본적인 그건데 이분들은 시장가로 매도를 해요. 근데 외국인 기관들이 시장가로 매수를 안 하고 밑에만 거니까 주가가 계속 내려가는 겁니다. 천천히. 원래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그거 오늘 다 해가지고 다 받아먹고 다음날 이 팔았던 분들이 다시 그 종목을 또 살려고 시가에, 그러니까 시장가로 또 시가로 매수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시가 갭 뜨고 뭐 그런 움직임이 있었는데, 관련해서 오늘은 얘네들이 원래 여태까지는 뭐 5년 동안 뭐 다 그렇지는 않았어요. 한 19년도인가? 그때는 좀 그냥 밋밋했던 것 같고, 작년 셀트리온이 좀 좋았죠. 작년에 셀트리온이 좀 맛집이었어요. 이게 작년에 셀트리온이 이때였을 거예요. 28일 이날하고 이렇게 밀리더니 다음날 그냥 갭 10%, 뭐 물론 이제 배당락 껴있긴 한데 이런 식으로 왔다. 이게 좀 엄청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몇 년 동안 좀 뭐 알던 사람은 다 아는 그런 매매 방식이었는데, 오늘 움직임이 그냥 오전부터 제가 이거 올렸었잖아요. 이거 9시 52분? 뭐 그때쯤 올린 건데, 이 정도면 이 정도 수급 추세면은 무너지지 않을 확률 높아 보인다. 코스닥은 2차 전지란 게임 그냥 봤는데 그냥 보이는 거예요. 저쪽에 수급을 그냥 기관 A인이 때려받고 있구나. 이 수급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어디 사냐? 봤더니 그냥 2차 전지랑 게임 쪽이에요. 그래가지고 저 글을 올렸었고, 오늘 그게 움직임이 달랐던 거죠. 원래 여태까지는 좀 밑에서 받아주는 느낌이었다면 오늘 적극적으로 갔다가 매수를 하는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것들 프로그램 보면은 매수한 거를 봤을 때 위의 호가를 좀 잡아먹으면서 매수를 하더라고요. 위의 호가. 그래가지고 막 이런 식으로 하다가 좀 끌어올라오고, 그 와중에 이제 뭐 좀 한 3시 장마감 전에 뭐 이런 게 한번 좀 매도가 나온 건가 싶기는 한데, 그 와중에 또 결국 끌어올려요. 그냥 매수하면서. 그리고 저 당시에 그냥 게임주들 뭐 그냥 안 그래도 최근에 수급 좋더니 뭐 오전부터 그냥 대놓고 뭐 프로그램이랑 기간이랑 막 이런 거 매수 쭉쭉 들어오면서 막 기간 오늘 800억 샀네요. 위메이드는 여태까지 200억씩 사다가 800억. 펄어비스도 오늘 좀 수급 괜찮았죠. 그래가지고 게임주들 안 그래도 최근에 좀 수급 악재성 뉴스가 있기는 한데 수급 그냥 계속 들어오더니 오늘 날 잡고서 어떻게 보면 좀 노린 뒤통수일 수도 있지 않나. 여태까지 그냥 개인들 팔 때 우리 밑에서, 근데 이게 사실 예상하기가 쉽지는 않았거든요. 예상보다는 저도 보고서 알았어요. 보고서. 예상은 당연한 게 이게 매도가 나온 걸 알잖아요. 매도가 당연히 매년 나온 거니까 자연스럽겠죠. 세금 피하려면 내놔야 돼. 그렇기 때문에 매년 있던 일이고 오늘도 당연히 나올 거라고 알았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기관들이 위로 안 사는 이유가, 아니 저렇게 물량 우리 어차피 그냥 밑에다가 걸어두면은 자기들이 시장가로 파는데 뭐하러 위로 사. 그러니까 주가들이 밀렸던 거거든요. 자, 내가 A라는 종목이 있는데 A라는 종목이 지금 주가가 뭐 한 10,000원이에요. 근데 내가 이 종목을 너무 사고 싶어. 좋아 보여. 미래가 한 일주일 후든 2주일 후든 막 좋아 보여요. 사고 싶은데 가격이 좀 더 내려왔으면 좋겠어. 한 9,000원? 근데 얘가 오늘 대주주 매도일이어가지고 높은 확률로 갔다가 들고 있는 사람들이 뱉어낼 확률이 높아. 주가가 즉 지금 10,000원인데 한 9,500원, 9,000원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높아. 그러면은 내가 위로 시장가로 굳이 걸어야 될까요? 그냥 밑에서 거는 거예요. 9,000원 걸어두고 9,500원 걸어두고 내려와라. 오늘 어차피 대주주 매도일인데 많이 들고 계신 분들 세금 피해야죠. 지금 빨리 좀 싸게 살짝 시장가로 갔다가 싸게 시가로 내놓으시면 저 같은 신규 진입하는 사람들이 매수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그래서 이게 원래 외국인 기관의 평상시 포지션이었어요. 매년. 근데 오늘 그거를 좀 역으로 갔다가 니네 쏟아내는 거 알아요. 아는데 그냥 우리 오늘 그냥 겸사겸사 니네 그냥 여태까지 좀 싸게 파는 거 배 아팠지? 우리가 도와줄게.
가격 조금 더 쳐줄게. 그냥 빨리빨리 편하게 서로서로 좋게 가자. 니네 물량 다 뱉어. 우리 다 사줄게. 그러니까 아침부터 그냥 기관 A인들 그냥 계속 사니까 주가들 쭉쭉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거를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종목별 투자자도 꽤 괜찮긴 했어요. 양매수가 지금 5일 이어진 게 엄청 오랜만이거든요. 제 기억으로. 코스피? 코스닥도 5일, 오늘까지 6일이죠. 이런 식으로 왔다가 거의 일주일 동안 양매수가 이어졌던 적은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제 기억에. 막 이런 식으로 했다가 뭐 매도, 뭐 물론 이제 금액의 차이가 있는데, 최근 반년 중에 있었나? 한 5일 넘게 양매수가 그냥 아예 한쪽도 매도 안 하고서 둘 다 매수로 쭉쭉 이어졌던 게 제 기억에는 없거든요. 최근 반년 동안. 근데 오늘 그런 식으로 왔다 6일째 순매수, 여기 4일이 있긴 있네요. 4일이 있긴 있는데 오늘까지 6일이죠. 그래가지고 없어요. 제 기억으로는. 엄청 드물 거예요. 양매수가 그렇게 6일 동안 이어지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시장이 정말 좀 괜찮아야지 막 붙는 건데, 이런 거 있어 보이는데 중간중간 매도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아까 전에 2월부터 본 것 같은데 한 10개월 동안 5일 이상 이어진 거는 처음인 것 같네요. 아까 4일인가 있었던 거 한번 빼고 코스닥. 그래가지고 최근에 수급 이렇게 들어오더니 오늘 기관, 외국인, 금액 보세요. 평상시 매수하던 것보다 배로 샀죠. 즉 오늘 그냥 날 잡고 좀 둘이 뭐 작정을 한 것 같아요. 그냥 땡겨 올리려고. 코스피도 똑같이 기관 평상시랑 다르게 150억, 뭐 90억, 40억, 50억 사다가 오늘 150억. 또 오늘 좀 금투가 힘을 썼네요. 금투는 좀 마음에는 안 드는데,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왔다가 얘네들이 뭐 합동해가지고 야, 몇 년 동안 개인들 거 우리 받아주느라 지쳤다. 오늘은 우리가 주도하자. 이런 느낌으로 좀 뒤통수 치면서 좀 끌어올리지 않았나. 그래서 주식은 항상 쉽지가 않은 게 개인이랑 좀 정말 반대로 놀아요. 개인 매도가 나오니까 이렇게 주가 그냥. 그래가지고 당일주의에 대해서도 요거 항상 말씀드리는데 연속성이 중요합니다. 연속성보다 큰 돈 한 번에 들어오는 게 중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가끔 물어보신 분들도 있었는데, 그것보다는 꾸준히 얘네가 방향성을 어디로 세팅하고 계속 사냐 마냐. 그래서 이게 이 당시 9시 50분 이때만 해도 와, 이거 아침부터 그냥 꾸준히 사네. 딱 보이죠? 파란색이 외국인이고 기관이 초록색이에요. 그냥 꾸준히 사요. 그냥 계속 사요. 순매수 계속 누적이 돼요. 그리고 이 흐름이 계속 이어집니다. 계속 이어져요. 계속 안 쉬어요. 뭐 주가는 조금씩 변동은 있는데 저게 지금 이제 저 포인트로 보니까 막 이렇게 커 보이지, 사실 이렇게 봤을 때는 그냥 얘네들 그냥 우상향이에요. 그 와중에 근데 이제 외국인은 조금 더 연동되는 거 있죠. 살짝 매도되니까 좀 더 나오고, 외국인이 주가 영향력이 좀 더 크긴 합니다. 근데 오늘 이거 당일 추이를 그래서 꼭 보셔야 되는 게, 주식시장에서 저도 오늘 좀 양매도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오전에 그냥 수급이 딱 들어오는 거 보이니까 종목들이 수급주 시총 큰 애들이 딱 움직이는 거 보니까 오늘 당일주의 좋나? 봤더니 순매수가 그냥 계속 이어지고 있고, 아까 전에 그 멘트, 이 정도 수급 추세면은 무너지지 않을 확률이 높아 보인다. 2차전지랑 게임 위주. 여기 지금 시간 안 찍혀있는데 핸드폰으로 보면 시간이 한 9시 50 몇 분일 거예요. 저 왼쪽 위에 있을 거예요. 9시 50분 좀 넘어서 10시 안 돼서 올렸거든요. 이거 보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수급이 계속 이어지죠. 계속. 그리고 저 당시에 섹터를 좀 잘 찍으셨다면은 종목이라던가 9시 50분 한 10시 안 됐잖아요. 이때부터 게임주들 전체적으로 괜찮았죠. 뭐 카카오 게임들은 사실 최근에 좀 동떨어져 있던 애들이고, 이런 것들 뭐 위메이드라던가, 위메이드 맥스도 얘도 괜찮았어요. 네오이즈 시리즈도 얘도 괜찮았고, 플러스로 최근에 신고가 위치에 있거나 혹은 수급 계속 들어오던 애들, 신고가에 있던 건 컴투스 홀딩스고, 그 다음 네오이즈 홀딩스도 근접을 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얘네 둘이 좀 제일 좋았죠. 그리고 펄어비스 같은 것도 얘는 뭐 이제 10시부터 해가지고 좀 수급 천천히, 시총이 워낙 크니까. 이런 거랑 뭐 2차전지 섹터도 비슷할 겁니다. LNF는 뭐 종목이 워낙 좋다 보니까 뭐 여기서 뭐 이런 느낌이고, 에코프로는
시세를 좀 더 빨리 주긴 했네요. 그래도 이런 식으로 왔다가 수급 관련해서 당일 추이로. 그래서 당일 추이도 자주 보려고 하셔야 돼요. 핸드폰에도 기능이 있다 보니까 이거를 좀 안 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사실 안 봐도 뭐 영향이 그렇게 큰가 싶기도 할 수 있는데, 이걸 보면서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아까처럼 오늘 시장이 좀 괜찮나? 수급이 들어오나? 수급이 들어오면은 얘를 보고 수급이 꽤 괜찮네, 추세를 볼 수 있고, 그리고 얘 수급 외인 기간이 찍혀 있는데 어떤 섹터에 들어가는지 볼 수 있겠죠. 내가 시장에서 움직이는 애들을 보면 되니까. 두 번째로 이걸 보면서 수급 추세가 꽤 계속 이어지네? 그러면은 수급주가 힘쓰는 장에는 세력주가 힘이 상대적으로는 빠져요. 물론 그 와중에 강한 세력주들이 있습니다. 강한 세력주들 있어요. 그리고 뭐 오늘 게임주들이 완전 수급주다라고는 할 수 없는데, 쟤네들도 지금 수급 세력 같이 섞여 있는 느낌이거든요. 그래도 수급주가 너무 수급이 워낙 강하게 딱 보이면은 내가 매매를 어디를 할지 더 틀을 잡을 수 있겠죠. 오늘 수급 장세, 이거 수급 추세가 워낙 좋으니까 수급주를 건드리자, 세력주를 좀 조심하자, 이렇게 컨셉을 짤 수도 있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급이 어디 sek터에 들어가는구나, 그 중에서 가장 강하게 뚜렷한 섹터가 여기네, 거기서 대장이 뭘까, 오늘 게임 2차전지 저렇게 딱 픽하고 그 안에서 이제 계속 수급 이어지니까 좋은 흐름 만들어줬던 애들이 꽤 많죠. 10시 기점 해가지고. 그런 것들, 그리고 지수에 대해서 예상도 할 수 있고, 이 정도 들어오면 얘네들 이탈 쉽지 않겠는데? 그러면은 이거 장 마감까지도 지수 좀 흐름 괜찮을 수도 있겠다, 이런 식으로 왔다가 응용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주식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참 어려운 게, 이것저것 좀 폭 넓게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냥 차트에만 꽂혀서 차트만 보는 것도 조금 아쉽고, 재료에 꽂혀서 재료만 보는 것도 조금 아쉽고, 분명히 뭐 그 한 분야로 갔다가 일가견 잃으신 분들이 있죠. 차트만 보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재료만 보고 하는 뉴스 매매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 있어요. 다 틀린 게 아닌데, 그래도 일반인, 그냥 좀 무난하게 하는 입장에서는 내가 그렇게 진짜 그런 분들은 노력 많이 하신 거고, 그 안에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정말 극소수거든요. 주식시장에서 돈 버는 사람이 100명이 있다면은 그냥 차트만 보고서 매매하는 분, 그 다음에 뭐 재료만 보고 매매하는 분 숫자는 적을 거예요. 비율로 따지면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차트도 보고 재료도 보고 이것저것 다 엮어서 보시는 분들이 무난하게, 즉 그냥 일반적인 개인 입장에서는 절대 하나만 보고서 하기보다는 이것저것 좀 다 엮어가지고 연계해서 보는 게 승률이 훨씬 올라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옛날부터 차트 재료 거래대금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오늘 시장이 이런 식으로 왔다가 수급이 여태까지랑은 좀 많이 다르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캐치를, 저도 생각은 오늘 좀 그래도 좀 조심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설명드리기도 했는데, 그냥 대놓고 시장 움직임이 다르니까 저도 저거를 올리면서 뭐 그러실 수도 있어요. 야, 니 대주주 매도일 조심하라며 조심했는데 오늘 뭐 종목들 다 날라갔다,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주식에 대해서 항상 한쪽 사이드에다가 그냥 생각해 놓는 것보다, 나는 요쪽 상승 방향을 좀 더 무게를 두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하락으로 갈 때도 이거에 대해도 가능성을 열어두는, 이런 식으로 갖다 매매를 하는 게 맞거든요. 내가 주축해서 오늘 좀 조심해야지 라고 생각을 했지만, 시장 열리고서 지표가 그냥 대놓고서 야, 오늘 네 생각이랑 달라, 오늘 상승 그냥 오늘 흐름 좋게 만들 거야, 이게 당일 추이에서 그냥 보였잖아요. 9시 50분에. 그러면은 그때 매매 시나리오를 내가 수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정을. 그냥 어제 생각해 놓은 것 그대로 매매가 돌아가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주식시장 그 전날 생각해 놓은 걸로 갖다가 모든 걸 땡칠 수 있으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냥 그 전날 생각하는 대로 매매하면 되니까. 근데 시나리오를 한 방향만 세워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오늘 조금 아쉽기도 했고, 좀 긴가민가하다 놓친 종목들도 많고, 뭐 그 와중에 뭐 들고 있었던 거에서 뭐 또 재미 본 것도 있고 한데, 좀
막판까지 좀 투매를 기다렸는데 결국엔 다 안 나오더라고요. 종목들 골라놓은 애들이. 그래서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솔직하게. 좀 아쉬웠어요. 비중 좀 해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안 내려오니까. 근데 이제 뭐 또 그냥 지나간 거죠. 내가 뭐 어차피 손해본 건 아니니까 뭐 수익 볼 건 본 거고 내려왔으면은 수익 볼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았겠죠. 근데 안 내려오니까 조금 아쉬웠다? 그 정도로 좀 넘어가지. 야, 1년에 한 번 있는 기회를 놓쳤다. 또 이러진 않아요. 뭐 어차피 이런 거는 그냥 이벤트성 매매고 내려오면 좋고 안 내려오면 많은 거고 뭐 어차피 주식시장에 주식 종목 많은데 내가 실력이 없으면은 이런 거에 매달릴 수는 있죠. 근데 또 나 내일 매매해가지고 또 잘하면 돼. 자신 있어요. 그러면은 그렇게까지 또 고민할 필요는 또 없지 않나? 주식시장이 뭐 하루 이틀 열리는 것도 아니고 뭐 날마다 계속 열릴 건데. 그래가지고 좀 아쉽기도 합니다. 솔직히 사람이니까 저도 좀 아쉽기는 한데 그런 거에 대해서 당일 추이 같은 거 좀 중요성 또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는 영상이 됐지 않았나. 그리고 원래 대주주 날 움직임이 이랬는데 오늘은 좀 많이 달랐어요. 그냥 대놓고 밑에서 거는 게 아니라 지들이 그냥 위로 계속 땡기면서 사니까 거기다가 당일 추이에서 수급 그냥 뚜렷하게 보이니까 야 이거 뭐 한 1600억? 뭐 이 정도인데 마감을 보세요. 8000억이잖아. 8000억, 3000억. 그냥 계속 샀다는 거예요. 계속. 개인 니네 다 팔아. 개인 한번 볼까요? 개인 시원하게 팔았죠. 개인이 역시 주식시장은 개인이랑 반대로 갑니다. 거의 다. 2500억에서 마감까지 우상향 매도. 우상향 매도. 오늘은 좀 그래가지고 움직임이 좀 색다르지 않았나. 그리고 시황이 수급이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데 뭐 산타랠리를 좀 늦게 시작을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은 최근에 계속 있었는데 내가 못 느꼈던 건지 좀 느껴지지는 않았거든요 개인적으로. 근데 이제 수급이 좀 꽤 괜찮게 들어오네요. 이런 걸 또 베이스로 원동력으로 또 어떻게 주식시장 상승을 좀 만들어 줄지 그런 거를 좀 보면 되지 않을까. 자, 여튼 영상 항상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